모여보자. 감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8인의 예술치료 실험기 파트 1.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어요. 세 분야가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미술, 동작, 드라마 세 가지의 언어가 한 공간 안에 놓였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영상은 단톡방 안에서 피어난 8명의 창의적 만남을 따라가는 기록이에요. 지금 당신도 그 여정의 첫 페이지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8인의 창의적 연결, 단톡방의 첫날. 5월 22일. 2025년 5월 22일. 3명의 교수님과 5명의 선생님이 단톡방에 모였어요. 미술치료, 동작치료, 사이코드라마. 세 가지 예술치료의 언어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이 만남은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상상이 만들어낸 시작이었어요. 호기심은 열린 마음을 만나고 열린 마음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창의성은 비로소 살아 숨쉬기 시작하죠. 이날의 시작은 어떠한 빛이 만들어질지 모를 서로 다른 색의 빛이 모이는 첫 장면이었어요. 탐색과 시도, 실패조차 허용되는 심리적 안전장소. 세 분야와 8빛깔이 창의적으로 연결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5월 28일. 이날 저녁 단톡방에 다시 움직임이 생겼어요. 이번엔 워크숍의 실질적인 방식과 구체적인 흐름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죠. 강 교수님은 3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먼저는 사전 준비형. 사이코드라마를 중심으로 미술과 동작이 창의적으로 덧입혀지는 방식 혹은 주제를 제시한 뒤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성해 조화시키는 방식도 가능했죠. 두 번째는 즉흥적 협업형. 단단한 계획보단 흐름에 맡기는 자유로운 구성. 현장의 분위기와 감각 속에서 함께 실험하며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이 제안에 정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셨죠. 가볍고 자유로운 방향이 더 마음에 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언제 할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뜨겁지 않고 여유 있는 7월, 그 중에서도 일요일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죠. 최종적으로 날짜는 7월 6일로 흐르듯 결정되었어요. 계획과 우연이 맞닿는 그 지점이 즉흥을 타고 탄생되는 듯 지금 이 단톡방은 생각이 씨앗이 되고 대화가 햇살이 되는 작은 예술 생태계처럼 자라나고 있어요. 5월 29일.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추가 참여자가 열릴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죠. 그럴 경우 장소는 더 넓고 움직임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어요. 예술 치료에서는 공간이 곧 또 하나의 매체가 되기에 공간 구성은 작업의 성격과 맞물려 중요하죠. 미술의 경우 별도 제약 없이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여졌고요.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장소 선정과 진행 방식의 유연함으로 이어졌어요. 정 교수님은 즉흥적 흐름 안에도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즉흥성이 곧 무계획이 아니라 유연한 틀 속의 움직임이라는 예술치료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 교수님의 무용 공연 소식도 공유되었어요. 불교 무용대전 본선 진출, 무료 관람 기회라는 반가운 정보와 함께요. 기말 이후라 많은 학생들에게도 소개되었고 학내 공지로도 전달되었죠. 공연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이 실험적 워크숍의 예술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장이었어요. 최 교수님은 장소 후보로 대방동 여성플라자를 제안하셨어요. 접근성과 비용, 넓이 면에서 적절한 공간이라는 판단이었고요. 정 교수님과 강 교수님이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오후엔 이 실험적 모임에 대한 강 교수님의 제안이 이어졌어요. 이름하여 모여보자 라는 가칭의 제안이었죠. 사이코드라마, 무용, 미술이 각자의 장르로 분리되기보다 감각적으로 자극하고 만나보는 장을 상상해보자는 취지였어요. 이는 기존 워크숍처럼 준비된 프로그램이 아닌 교수와 학생이 동료로서 함께 즉흥적으로 실험하는 자리를 상상한 것이죠. 이러한 즉흥적 공동실험은 예술치료에서 강조되는 과정 중심의 가치, 수직관계 해체, 그리고 창작의 발화와도 깊게 맞닿아 있어요. 학생과 교수의 경계를 벗어나 표현의 이질성이 충돌이 아닌 유기적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장. 그저 모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었죠. 실제로 예술치료 현장에서의 시작이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곤 하니까요. 이에 대해 정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호응하셨고, 김 선생님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탐색으로라는 문장에 깊은 매력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칼 라저즈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서 수평적 관계는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것과 결이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김 선생님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이기에 구체적 그림이 떠오르지는 않는다며 경험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솔직히 전하셨죠. 이는 새로움 앞에서 느끼는 건강한 긴장감이기도 해요. 의정부에서의 워크숍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일지에 대한 궁금함도 함께 제기되었죠. 참여자 구성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남아있었고요. 이에 강 교수님은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맞는 방식이라며 현재 단톡방 인원은 모두 논의와 준비를 위한 인원이라는 점을 부연하셨어요. 참가자 추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밤이 되자 정 교수님은 이 흐름 자체가 창작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과정을 즐기자는 태도를 제안하셨어요. 이는 마치 무용, 시각예술, 드라마 간 경계 넘기를 하기 위해 모여진 곳에 새로운 심리적 과정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죠. 즉흥성과 표현의 유동성 안에서 예술 간 전이가 가능하려면 과정 중심이어야 하며 결과물이 아닌 표현의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죠. 정 교수님은 동시에 외부 참여자가 너무 많아지면 기존의 워크숍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누셨죠. 그래서 우선은 내부의 임상실험으로 진행하고 이후 스텝은 천천히 열어가자는 제안도 함께 주셨고요. 강 교수님은 모이는 순간 자체가 예술의 출발이라는 말로 공감하며 이 방에 있는 학우들 역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감각적 상상과 질문을 품고 있는 창작자일 수 있으니 각자 느낌을 던져달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렇게 형식도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모임은 서로를 자극하는 상상과 호응, 감각과 말들로 조금씩 기회의 생명력을 얻고 있었죠. 5월 30일 새벽부터 선생님들의 반응이 이어졌어요. 김 선생님은 이번 모임을 준비하며 통합예술치료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를 전해주셨죠. 그동안 분과별로 나뉜 강의만 경험해온 학우들에게 다양한 예술 분야가 어우러지는 워크숍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준비된 것과 즉흥적인 것 모두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쪽만이 아니라 번갈아 시도하면서 비교해보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그런 시도들이 가능하려면 2달에 한 번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또 정 교수님이 제안하신 방식처럼 먼저 이번 모임으로 소규모 임상 경험을 가진 뒤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후에 학우들과 워크숍을 구성해가는 흐름이 바람직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과정은 이론으로 배우기 어려운 부분들을 몸으로 익히며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특히 예술적 접목과 즉흥성을 실전에서 경험해보는 일은 예비 치료사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의 불편감이나 어려움을 자신이 직접 풀어보면서 경험 많은 교수님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구체적 조언을 얻고 싶으셨대요. 그 과정 속에서 창의성과 즉흥성 모두를 체득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죠. 또 예술 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론뿐 아니라 실전 현장에서도 무언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죠. 그래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학과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워크숍의 큰 틀을 제안하신 거예요. 7월 6일 첫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눠주셨죠. 가능한 자유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모든 걸 내려놓기, 그리고 가명과 역할이라는 화두를 던지셨어요. 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 마음이 끌리는 걸까?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이는 마치 자발적 놀이공간 이론이 떠오르게 하더군요. 최대한 수평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발성은 진정한 자기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죠. 마치 이번 워크숍은
놀이의 본질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구조가 없는 가능성의 공간. 바로 그것이죠. 또한 김 선생님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은 무엇일까? 타인의 시선 없이, 사회적 역할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표현하는 건 어떤 감정일까요? 그 질문 끝에 도달한 주제는 가면이었죠. 이 가면이라는 소재는 워크숍 주제로 자주 등장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울림이 있었대요. 예술 활동을 할 때조차 내가 온전한 나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주 떠오르셨다고 해요. 이것이 펠트 센스죠. 겉보기에는 단순히 느낌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이고 모호하면서도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내면의 애매한 의미, 그 깊은 속을 단톡에 놓아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 심오한 창조적 충동, 억제되지 않은 예술 행위의 필요를 떠올리며 진정한 자아로부터 비롯된 표현을 해낼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일어났죠. 그때 마침 김 선생님은 그래서 말뚝박기나 공기놀이 같은 원시적 놀이가 떠올랐대요. 몸의 감각을 깨우고 사고가 아닌 즉흥성과 창의성으로 확장되는 놀이 말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놀이하는 존재이며 창의성은 놀이에서 발현된다는 점이 환기되는 듯 했죠. 그리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른 참여자들의 기억과 감각을 깨웠죠. 바로 이 선생님이 이어받아 의견을 주셨죠. 어린 시절 골목대장으로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셨죠. 흙바닥에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고 말뚝박기와 고무줄놀이를 하던 순간들. 그러한 놀이들은 특정한 목적이 아닌 즉흥적으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흐르도록 했어요. 진정한 자기는 유년기의 자발적 놀이 경험이 자아 발달의 핵심이 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러한 놀이로의 회귀는 치유적 기능일 수 있죠. 이처럼 단톡방에 올려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은 끝말잇기처럼 이전 사람의 동작이나 이야기에서 다음 움직임이 피어나게 했죠. 다음으로 박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읽다가 스케치북 종이를 찢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셨대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건 꽃잎의 흔들림과 새의 날갯짓처럼 자연스러운 몸짓들.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바쁜 일상 너머의 안정을 느끼고 본래의 나로 회귀하려는 마음을 마주하게 되죠. 가면을 벗고 원시성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은 어쩌면 예술치료가 추구하는 회복성과도 닮아 있어요. 셀프는 페르조나를 벗어내는 치유와 성장의 의미를 자연 리듬과 연결시켜 인간이 심리적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이처럼 세 분의 선생님은 이미 워크숍을 이끌고 계셨죠. 김 선생님은 워크숍의 구조적 욕구를 언어화해 주셨어요. 전체 구성의 의미를 크게 제시하고 필요를 구체화하며 통합적 구성과 번갈아 체험, 규칙적 만남 등 워크숍의 틀을 세우는 기획자다움을 발휘해 주셨고요. 이렇게 생겨난 워킹 베이스는 타인에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죠. 안전한 구조 안에서의 탐색 욕구를 자극해 주셨어요. 이어서 이 선생님이 자기 회상적이고 즉흥적인 감수성을 발휘해 주셨어요. 기억 회상, 놀이의 원형 회귀, 즉흥성과 창의성 강조, 꼬리물기, 릴레이 등의 감각 중심의 탐색을 제안하셨죠. 이는 워크숍의 틀을 놀이적 창의성으로 유연화해 주셨고 구조 안에 흐름을 넣는 역할과 김 선생님이 제시한 구조를 예술적으로 느슨하게 풀어내는 작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박 선생님은 두 분의 이야기를 자연 회귀적 심상, 자아의 깊은 층위로 흐르게 해주셨어요. 자연 이미지로부터의 정서적 연결 가면 벗기, 회귀, 원시적 감각의 이미지화,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는 심상의 세계를 제시해 주시는 듯 했죠. 이로 인해 워크숍 흐름의 정서적 중심이 형성되는 듯 했고요. 놀이적 즉흥을 심상적 자각으로 전환하며 놀이에서 예술로, 즉흥에서 융의 상징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는 듯 했어요. 결국 이 모임은 워크숍을 위한 준비이면서도 이미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이었으며 모두가 동등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함께할수록 더 풍성해지겠죠. 우리는 워크숍 중입니다. 이미. 그리고 실험실을 요지경동내로 옮겼어요. 이제 전 과정을 서사화해서 이야기가 담긴 영상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켜보며 배우고 익히고 함께 의문을 풀어가봐요. 요지경동내로 실험실이 왔느니 이제 모두가 함께 해주실 거라 믿어요. 이제 40인의 예술치료 실험기 파트 2가 시작되겠네요.